이찬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 방송마다 또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인사이트가 담긴 살맛나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바로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오늘장 시작 후에 8만 원대 중반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후반에 다시 내려오면서 종가는 딱 8만 원에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목표로 잡은 8만 7천 원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가캠 바이오 전략 수정할까요? 아니면 유지할까요? 일단 오늘 조금 아쉬워요.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8만 5천 원 좀 가다 말았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8만 7천 원을 드렸는데 2천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조금 낮출 걸 이런 뭐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종목 진단하면서도 ABL 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플랫폼 바이오 특히 리가캠 바이오도 이걸 잘 해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좀 포인트를 다시 좀 짚어드리면요.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주요 기술로 떠오른 게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ADC 바이오 기술 강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후보 물질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ADC 관련 모멘텀이 좀 작용해서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수급 같은 경우도 저번 주 짚어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사주고 기관도 꾸준히 들어와 준다. 지금 뭐 장이 굉장히 지수 부분에서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전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가캠 바이오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관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야말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관심 깊게 보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에도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오늘 미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는 고점 돌파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흐름이 그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완화가 되고 또 금리나 기대감이 앞으로 또 작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 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전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7천 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고점대이기 때문에 오르면은 1차 매도는 하시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략 유지하고요. 목표가 8만 7천 원에 도달한다면 1차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전략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살맛나주도 곧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들 챙겨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조선업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조선업종이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제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맛나주 첫 번째 주식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몇 가지 좀 이유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 운임비가 계속해서 좀 상승 중에 지금 있어요. 해운비가 상승을 하니까 해운사의 선박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유엔사나 이제 국제 해사 기구인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해운사에 친환경 배 제작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박 교체를 좀 해야 돼요.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에도 계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조선 3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인데 이쪽으로의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미국 해군의 노후화된 함정을 이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접촉을 했고 특히나 이제 어제 오늘 들어오는 소식이 현대와 하나오션이 이쪽 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진출을 한다.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함정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냥 조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방산으로 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조선에서 시너지가 나서 주가 상승 도움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야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해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의 좀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가 그동안 굉장히 불황을 좀 겪었었는데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좀 심화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뭐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뭐 중국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조선 쪽에서도 뭐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조선주의 행보가 실적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도 네. 또 한 번 또 오늘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는지 종목명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조선 기자재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오늘 준비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 스포는 됐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유로 챙겨와 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크레인 그리고 상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이 약 70%를 육박할 정도로 좀 기술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많이 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요 고객사는 역시나 조선 빅3 조선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주요 대형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양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상부 구조물 매출의 절반이 삼성중공업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중공업향 작업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조선기자재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업체 가동률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가동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가동률이 잘 돌아가면 당연히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해가지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전망도 좋게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가동률을 반영해서 실적 예상치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한 가지 좀 걸릴 수 있는 게 부채 비율이 100%가 좀 넘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둔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인 중에서는 또 이제 오프쇼어 크레인이라고 시추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도 생산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대왕고래 뭐 이쪽 영일만 관련주 해가지고 시추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하게 돼서 여기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이쁩니다. 조선주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4,000원짜리가 굉장히 이 자리를 잡아 먹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주들이 이렇게 종가 관리해주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쪽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에 추가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3,850원 요 자리 3,895원인데요. 3,850원 좀 눌렸을 때 이 아래쪽에서 잡아가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고점대 라인에서 4,210원인데 4,200원짜리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라.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구간입니다. 3,590원. 3,600원짜리 이 아래 꼬리를 대면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추세 보신 것처럼 추세가 정말 예쁘게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자, 우선 매수가는 33,850원 전후로 아래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200원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9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살맛나주도 또 바로 소개해 주셔야죠, 전문가님.
두 번째 살만나주는 제가 실적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또 실적 좋은 애들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온다고 하면 좀 바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 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오르는 종목은 미 대선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실적이 좋다는 발표가 나오면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이 폴더블폰 많이 아시죠? 이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갤럭시가 말하고 이제 애플에서도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력 제품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게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용 힌지, 내장 힌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폴더블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핵심 부품이 내외장 힌지인데요. 내장 힌지라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평평하게 잘 펴지도록 좀 보조를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패널이 좀 잘 접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내장 힌지는 이제 파인엠텍이고요.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양분이 돼서 좀 진행을 했는데 파인엠텍이 이제 외장 힌지 쪽으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부터 삼성향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내장, 외장 힌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파인엠텍이 유일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애플이 이제 2026년부터 해가지고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폴더블 디바이스용 이제 패널을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내장 힌지 독점 업체인 파인엠텍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쪽 아니고도 써더라고요. 파인엠텍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EV 모듈 케이스 부품 제조로 또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EV 모듈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셀을 좀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이제 셀의 팽창을 방지하는 부품을 이제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엔드 플레이트를 국내 배터리 업체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에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간이 엔드 플레이트 부분이 39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으로. 근데 올해부터는 월간으로 약 30억 정도를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수요 매출세도 또 이제 매출로 도움이 될 거다.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지속적인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요. 실적 흐름을 좀 보게 되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3,800억 매출에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 특히나 2024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뭐 IT 종목들 이렇게 안 빠진 종목이 없으니 다 차트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 종목은 실적주로서 이렇게 하방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일,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 좀 들어올 여지가 있다. 특히나 이제 애플향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주저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거 아니고서더라도 내장 힌지 뭐 이런 쪽을 다른 여러 IT 디바이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 다이캐스팅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가 관리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음봉을 빠졌지만 양봉 좀 받쳐주는 모습이 좀 나와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좀 어떻게든 저점을 만들고 올리겠다는 의지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02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매수는 8,000원 이하 8,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7,500원짜리는 앞전에 보여주는 저점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단기적 정리를 하시고 다시 반등 주는 타이밍 때 올라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안 봐요. 이제 이 종목도 뭐 다시 고점을 가서 뭐 날라가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1차 목표가는 항상 제가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8,800원 이 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노리시고 공략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인엠텍 매수가는 8,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8,800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